안녕하세요. 제가 휴가를 좀 갔다 오느라고 이 업로드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20세기의 아주 테너 중에 아주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좀 오래된 좀 테너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동영상이나 좋은 음질을 가진 그러한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그러한 옛날 테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은 각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제가 여기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 사람은 유시 비올링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테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저 미국 가곡, 또 혹은 영국의 아일랜드 가곡으로 유명한 로버트 화이트라고 하는 테너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이제 비올링부터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시 비올링은 1911년에 태어나서 이게 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960년에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하여튼 이 스웨덴의 그 카루소라고 불리우는 이 유시 뷰링은 20세기 아마 최고의 릴릭 테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을 하나 했는데, 20세기에 아마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명한 테너라고 하면, 이제 이 파바로티를 누구나 아마 꼽을 텐데요. 이 파바로티가 말한 그 어록 중에 보면, 비올링 앞에 서면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성악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테너입니다. 특히 이 비어링은 이 북구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북구의 아주 특유의 아주 청명하고 아주 청아한, 그렇지만 약간 좀 우수에 찬 듯한 그러한 음색을 갖고 있는 테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보엠의 로돌프 역이나 투란도트의 클라프 왕자의 아리아를 들어보시면 지금 소개한 그러한 음색의 특징을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뮤링의 연주는 카네기홀에서 실황 연주를 오디오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쩌다가 동영상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칼라도 별로 좋지 않고, 아주 음색도 모노 음색이어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음색이 못 미치지만, 그걸 감안하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미성의 릴릭 테너였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올링의 오페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1930년에, 이게 1930년이니까, 11년에 태어났으니까 19살 때인데, 이제, 스톡홀름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의 돈 오타비오 역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36년에 6년 후죠. 런던 커벤트 가든에서 이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다음에 국제적인
이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1938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에 라보엠의 로돌프 역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 이후 49세, 그러니까 49세니까 1960년입니다. 196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요 가수로서도 아주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유시 비어링의 찾아볼 수 있는 그 음반 가운데는 제가 여기서 두 곡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유명한 그 오페라죠. 비제의 오페라 진주잡이에 나오는 이중창이 있죠. 그 주인공 두 명이 그 바닷가에서 만나서 부르는 그 이중창이 있습니다. 이게 Au fond du temps flotant라고 하는 이 신성한 사원에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떤 이 재회를 하면서 극적인 어떤 그 이중창을 부르는 이 곡은 정말 이 진주잡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데 이 이중창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명반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메릴 바리톤과 이 부른 이중창은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코딩에서 보면 영국의 그 자기를 받은 그 서럴 토마스 비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완벽주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음향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레코딩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레코딩을 할 때 그때 이제 라보엠의 이 주인공 로돌프를 이 유시 비올링이 맡았는데 이 유시 비올링은 이 리허설을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비첨과 이 곡을 녹음하면서 이 비올링이 부른 제겔리 다마니나 그대의 찬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막의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한 번 듣고서 그대로 오케이 사인을 내서 녹음을 마쳤다고 하는 아주 그 전설과 같은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주 유명한 그 레코드가 있는데 1955년 카네기홀 그 라이브 공연의 그 음반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RCA 레코드로 나온 건데 이렇게 그린 자켓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투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파트에는 이제 그 가곡 리스트가 있고 또 그 다음 그 2부에서는 이제 오페라 아리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그 곡들을 소개하면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의 하나가 베토벤의 아델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자켓을 보면 항상 이 베토벤의 아델라이드가 먼저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델라이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유려한 곡인지 저도 뭐 따라서 흥얼흥얼 해보긴 합니다만 정말 곡 길이도 굉장히 길죠. 한 7, 8분 정도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가곡 유시 비올링의 목소리 들으면 아마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슈베르트의 프릴링스글라우베 이게 사실은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글라우베가 이제 빌리프니까요. 봄의 신앙, 봄의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잘못된 번역일 거고요. 이 글라우베라고 하는 말이 believe라고 하는 거가 영어에서도 I believe that 이렇게 말할 때는 믿는다라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도 보면 봄을 맞이해서 어떤 봄에 대한 어떤 생각, 사색, 이런 거를 노래하는 거가 이제 이 프릴링스글라우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람스의 폰 에비거 리베, 불변의 사랑이라든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수 아이그눔, 헌정, 이런 곡들이 이제 있고요. 오페라 아리아로서는 이제 아이다의 첼레스테 아이다 같은 거, 그 다음에 라돈나의 모빌,
그 여자의 마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그 오묘한 조화, 토스카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들.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그 네슨 도르마, 이런 유명한 곡들이 같이 있어서 정말 불멸의, 정말 아름다운 곡을 수록한 그러한 이 카네기 홀 라이브니까, 이거를 아마 음반을 지금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레코드 자켓인데, 여기 RCA 빅터 그에서 나온 이, 이 레코드 자켓입니다. 인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남형 같기도 하지만 어떤 후덕한 아저씨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인상입니다. 요건 이제 그 백판에 있는 그 프로그램 소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 다른 이 자켓인데, 이 카네기 홀에서 이제 연주했던 곡들을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만든 다른 이제 레코드입니다. 배경은 다 그린색으로 했는데 아마 유시 비어링이 그린색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60년에 49세의 일기로 정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이분은 그 굉장한 알코올릭 중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 사람들이 되게 독한 술을 아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어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의 일생을 보면요. 1959년에 이제 트란도트를 녹음을 했고요.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그 심장 질환을 겪으면서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 돌아가시는 해인데 3월에 코벤트 가든에서 이 라보엠을 공연하게 됐는데, 공연하기 직전에 심장 마비 발작이 왔던 것 같아요. 심근경색 같은.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이 공연을 마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공연에 퀸 엘리자베스가 관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더욱 공연을 고집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여파로 건강이 계속 나빠져서 그의 6월에 마치 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에필로그로서의 녹음한 거가 이제 베르디의 레퀴엠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9월에 스톡홀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올링은 항상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게 생활했고, 그래서 이 리허설에도 제 시간에 못 가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올링은 워낙 그 암기력도 뛰어나고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서 악보도 보지 않고 리허설도 없이 단번에 그 녹음도 하고 그냥 뭐 라이브 공연을 하고 했을 정도로 뛰어난 어떤 그 가창력을 지닌 정말 미성의 그 테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 영상은 참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또 좋은 영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소개를 했는데, 요거는 요 제목을 그대로 카피해서 유튜브에 넣으시면은 바로 이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요거를 바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거 제가 본 건데요. 레나타 테발디와 유시 비올링이 하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보엠의 1막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제 이 퇴장을 하면서 같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면서 나가는 장면을 찍은 건데요. 정말 테발디와 비올링의 아주 아름다운 이중창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뭐 화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아마 이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나트 테발디라고 하는 소프라노는 50년대, 60년대 오페라계를 주름잡았던 이태리 출신의 메트로폴리탄에서 활약했던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라노의 정석이라고 그럴까요? 표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소프라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써 있는 거가 이제 카르멘에 나오는 꽃노래라는 게 있죠. 카르멘, 당신이 나한테 준 그 노래, 꽃 한 종이를 보면서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도 또 비극적인 그런 아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58년 3월에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던 그런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59년에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곡을 한 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클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1955년에 녹음한 Il mio tesoro. Il mio tesoro는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테너 아리아죠. 나의 보석 같은 사랑, 뭐 이런 거죠. 이 테소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트레저인데, 미오는 나의 이런 뜻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테너 아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가 이제 구노의 파우스트,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테너 아리아죠. Salut demeure chasse de fure라고 하는 정결한 집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이 아리아인데, 아마 이게 51년에 뉴욕에서 라이브 연주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테너는 로버트 화이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일랜드 가곡과 이 미국의 이 포스터의 가곡을 아주 잘 부른 그러한 테너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테너입니다. 근데 1936년에 태어나서 2026년,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아마 3월인가 돌아가셔서 타계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음악 활동은 이제 2000년 지나서는 조금 이제 거의 뜸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제2의 존 매커맥이라고 부르는 소위 아이리쉬 폭송의 테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일랜드의 발라드, 오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곡들을 부른 이 테너인데요. 태어나기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브롱스 출신으로, 뉴욕의 아주 뉴욕 터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아직 뭐 10대죠. 10대의 아역 스타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아드 스쿨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1959년에 뉴욕 필하모닉과 카네기홀에서 레너드 번슈타인 지휘로 이때 이 테너 솔로이스트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존 매커맥을 잠깐 소개하면요. 존 매커맥, 제2의 존 매커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존 매커맥이 사실은 이제 더 선배 가수죠. 이 아일랜드 민요를 부른. 그래서 이분은 아일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 미국 테너여서 존 프란시스 매커맥인데요. 1907년에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서 이제 마스카니의 가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투리두 주인공이죠. 그 역으로 데뷔를 했고, 1909년에 와서 이제 뉴욕 맨하탄에 와서 이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그 주인공이죠. 배우로 출연한 다음에 아, 오페라보다 이제 콘서트의 그 테너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민요나 독일 가곡이나 또 미국의 특히 이 포스터의 가곡들을 많이 불렀죠. 이게 이 로버트 화이트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그 호남이라기보다는 뭐 미남에 가까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뷰티풀 드리머 포스터의 가곡들을 쭉 수록한 음반의 자켓입니다. 그래서 그 가곡집의 리스트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 당연하게도 뷰티풀 드리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들리, 오수자나까지, 그 다음에 이 I Dream of Jeannie with the Light Brown Hair, 금발의 제니,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가곡이죠. 그 다음에 뭐 My Old Kentucky Home, 켄터키 옛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Old Black Joe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포스터의 가곡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음반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화이트의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쭉 이제 풀로 써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붙이면 동영상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나 이런 데도 이제 이 초대 손님으로도 이 초대를 많이 받아서 이제 거기서 TV에서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이거를 찾아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여튼 Beautiful Dreamer는 아주 대표적인 곡이죠.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썼는데 그 밑에 스티븐 포스터의 곡들은 아까 얘기한 존 맥커넥이나 뮤링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크룩스, 빈 크로스비가 같이 부른 그러한 음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부른 그 포스터의 가곡을 로버트 화이트의 아주 오소독스한 목소리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버트 화이트는 아주 가곡을 많이 불렀는데요. 르네상스나 중세 음악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래를 소화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6명의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 그런 아주 전대미문한 그런 테너고요. 요한 마우로 2세 포프죠. 교황 앞에서도 공연을 했었던 그러한 그 테너입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그리고 존 F 케네디 그다음에 제클린 오나시스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제클린 케네디였는데 케네디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공연도 한 그러한 테너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레너드 번슈탄과 뉴욕 필하모닉하고 공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전설적인 지휘자 유진 올만디와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줄리아드와 맨하탄 음대 뉴욕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 지도 부진 양성도 있고 마스터 클래스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후반에는 조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음악 활동을 못하고 이제 올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여기 있네요. 2026년 올해 3월 17일 날 이날이 마침 그 아일랜드의 아주 대축제일이죠. 미국 뉴욕에서도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앞에서 엄청난 그 아이리시 퍼레이드가 있는 그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축제일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세상을 떠난 로버트 화이트입니다. 아마 참 이분이 부르는 그 포스터의 가곡을 들으면 스티븐 포스터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정말 미국의 가곡들을 썼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그 가곡을 정말 포스터로 유명하게 만든 이 테너는 바로 로버트 화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의 마지막 공연은 2000년대 이전에 1994년도에 아마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자전가이자 오페라 가수인 앨리스 털리를 기리는 콘서트에서 지금은 또 역시 세상을 떠난 제시 노만과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의 지휘자를 무지무지하게 오래 했던 제임스 르바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과 같이 공연한 이 공연이 아마 고별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앨리스 털리는 지금도 링컨 센터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또 뉴욕 시티 발레가 하는 데가 있고 뉴욕 필하모닉 하는 이 홀이 있지만 그 옆에 바로 앨리스 털리 홀이 있습니다. 그 앨리스 털리를 기념하는 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명의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두 명의 테너, 좀 오래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유시 뷰링과 또 가곡, 미국의 어떤 포스터의 가곡으로 유명한 로버트 화이트 두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그 조금 흔치 않지만 그런 좀 화질 안 좋은 또 이 오디오 시스템도 많이 발달하기 전에 녹음을 했던 것들이라 실황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들어보시면 그걸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지 실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